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고려시대의 외세 침략과 그 대응 과정, 극복 과정을 알아볼 거예요. 고려시대에는 크게 두 번의 큰 외세의 침략이 있었어요. 거란족과 몽골족의 침략이 있었습니다. 먼저 거란족의 침략에 대해서 알아보죠. 먼저 지도를 볼게요. 자, 이 지도를 보면 여기 고려가 한반도를 통일했습니다. 그리고 도읍을 수도를 개경에 정했고요. 또 두 번째 수도라고 할 수 있는 서경을 잘 보셔야 합니다. 서경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북한의 서울이죠. 평양을 그때 서경이라고 해서 두 번째 수도라고 중요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북쪽으로 보면 거란족이 점점 커가고 있었고요. 이쪽 중국에서는 당나라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란이 점점 영토를 확장해 가면서 당나라를 위협하고 결국 당이 없어지고 중국은 송나라를 세우게 되었어요. 거란은 이쪽으로 중국을 위협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기 원래 있던 나라 발해를 멸망시키는 정도까지 세력을 확장했어요. 그래서 고려는 거란을 굉장히 경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송과는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러자 거란이 고려에게 송과 관계를 끊어라 하면서 1차 침입을 벌이게 됩니다. 거란의 침입은 총 3차까지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송과의 관계를 끊으라고 하면서 고려를 침입했어요. 이게 바로 거란의 1차 침입입니다. 이때 신하들과 왕은 개경에서 서경, 아까 설명한 평양으로 가서 어떻게 거란과의 관계를 이어나갈 것인지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었어요. 이때 많은 신하들이 항복을 해야 합니다. 서경 북쪽의 땅을 나눠서 거란에 줘야 합니다. 하면서 거란에게 항복하자는 신하들이 많았어요. 이때 서희는 싸워본 후에 의논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 땅을 나눠주면 대대로 부끄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하면서 항복을 거부했어요. 그리고 직접 거란 진영에 가서 외교적으로 담판을 짓고 왔습니다. 담판이라는 것은 서로 맞선 관계에 있는 쌍방이 의논을 통해서 전쟁이 아니라 의논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이 아닌 외교술로 거란의 침입을 막아내러 직접 거란의 장수인 소선영에게 찾아갔어요. 누가요? 서희가요.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벌였냐? 소선영이 그러니까 거란 장군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 나라는 신라 땅에서 일어났고 고구려 땅은 우리 소유인데 너희들이 침범해왔다. 거란이 고구려 땅이 자기네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서희가 우리나라는 고구려의 옛 땅에 있기에 나라 이름까지 고려라고 했다. 만일 국경 문제를 논한다면 거란 땅의 일부도 우리의 땅, 그러니까 옛날 고구려 땅에 있는데 어찌 우리가 침범해 왔다고 하는 말인가? 하니까 소선영이 아무 말도 못한 거예요. 그리고 다른 주장을 내세웠죠. 우리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데도 왜 바다를 건너 송과만 교류하고 우리는 적대시하는가? 하고 물었어요. 그러자 서희가 압록강 안팎 또한 우리 땅인데 지금 여진족, 거란족 말고 여진족이라는 민족이 또 그 압록강 위에를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여진이 그 땅을 훔쳐 살면서 여진이 그 길을 막고 있으니 거란으로 가는 것은 바다를 건너는 것보다 더 어렵다. 만약 여진을 쫓아내고 우리의 옛 영토를 돌려준다면 성을 쌓고 도로를 통하게 해준다면 어찌 교류를 잘하지 않겠는가 라고 했어요. 그러자 소선영은 서희에게 설득당해서 그대로 돌아갔어요. 그 결과 고려는 송과의 관계를 끊고 거란과 교류할 것을 약속했고 거기다 더하기 고려가 압록강 동쪽의 강동 육지를 차지할 수 있게 됐어요. 전쟁도 하지 않고 이 외교술로 말로 땅을 뺏기기는커녕 얻은 거예요. 지금 얘기한 강동 육지가 어디냐면요. 바로 이곳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6곳이 강동 6주예요. 전쟁도 하지 않고 말로 서희가 얻어낸 땅이죠. 정말 대단한 외교술이에요. 지금도 서희의 동상이 외교부, 지금 현재 한국에 있는 외교부 건물 앞에 서희의 동상이 세워져 있다고 해요. 그만큼 이 서희의 외교 담판은 지금까지도 대단한 것이라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차 침입이 끝났어요. 그런데 거란이 다시 2차 침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고려의 수도인 개경까지 진격을 해요. 자, 이 주황색이 2차 침입인데요. 이렇게 해서 거란군이 개경까지 침범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고려는 다시 돌아가는 거란을 끈질기게 공격해서 많은 피해를 주었습니다. 그 이후 2차 침입 이후 거란은 서희에 의해 돌려주었던 강동 6주를 다시 거란에게 돌려달라고 요구했어요. 하지만 고려는 강동 6주를 돌려주지 않았고 그래서 거란이 다시 고려를 침입해 왔답니다. 이것이 바로 거란의 3차 침입이에요. 자, 3차 침입은 보라색인데요. 자, 이때도 보세요. 개경 근처까지 침입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때 등장한 분이 바로 그 유명한 강감창 장군입니다. 강감창 장군은 물자를 준비하고 군사를 훈련시키는 등 대비를 철저히 해서 이 거란이 개경까지 내려오는 동안에도 계속 끊이지 않고 전쟁을 그들에게 공격을 했습니다. 거란은 내려오는 내내 패배를 했지만 그래도 계속 개경을 향해 나아갔어요. 자, 개경 근처에까지 오자 강감창 장군과 고려의 신하들은 개경 부근에 있는 군인과 사람들을 성 안으로 들어오게 해 성 밖에 식량이나 물자를 남기지 않았어요. 그걸 보고 거란은 승리하기는 어렵구나 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이때 강감찬이 돌아가는 거란군을 귀주에서 크게 물리칩니다. 그것이 바로 귀주 대첩이에요. 귀주가 어디 있었죠? 여기 있죠? 자, 이곳에서 돌아가는 거란을 강감창 장군이 아주 크게 물리쳐서 거란은 얼마 되지 않는 병력만 돌아갈 수 있었어요. 얼마나 크게 이겼는지 귀주 승리라고 하지 않고 대첩이라고 합니다. 귀주 대첩. 그 100명의 위인들이 나오죠? 자, 이게 바로 그 귀주 대첩 장면이에요. 자세한 내용은 교실에서 동영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